소개받은 카이아 재단의 쌤입니다. 저도 이제 에리카의 그 자녀분이 카이아 해가지고 저도 무척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 카이아 나중에 이제 카이아의 그 홍보대사가 되셨으면 바라는데 제가 많은 선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hello everyone, this is Sam from Kaya Foundation. But actually, this slide, all the slides are written in English, and also I prepared my presentation in English. But given the audience are mostly Korean, so I'll just go with Korean. And I heard that the translation is provided. So okay, just yeah, bear in mind. So to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사실 크립토 지금 뭐 게임이든 아까 이제 디파이 그런 산업이 사실 지금 많이 침체기고 어려운 시기인데 스테이블 코인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한 온체인 이제 뭐 금융 이런 쪽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카이아가 그래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조금 그동안의 얘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글로벌 결제, 뭐 글로벌 페이먼트 레일을 보면은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각국이 있고 은행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송금하거나 결제하려면은 각각의 이제 은행들을 거치든 중간에 어떤 중개 그런 기관들을 거쳐서 하고 그거에서 이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레이어가 이제 스위프트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스위프트도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고 그래서 빠른 정산 그리고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서 가능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현황을 보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특히 뭐 USDT나 USDC가 이제 시장을 많이 이제 점유하고 이제 많이 앞서가면서 전 세계가 이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달러를 정말 기축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통화가 있고 우리도 원화 기반의 이제 시장이나 인프라가 있는데 이렇게 달러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런 침투하게 되면은 인프라가 거기에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걸 빨리 타개해야 된다가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논의는 많이 했고 그 논의 자체 그리고 법안 발의도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논의가 대부분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누가 할지에 대해 이제 국한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뭐 실제 원화 스테이블을 만들어도 잘 될지 안 될지를 보려면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제 누가 무엇을 할지만 논의하지 말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퀘스천이죠.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게 키 퀘스천이고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 규제도 안 만들어져 있고 환경도 안 갖춰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건 약간 앞서가는 부분이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옆 나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 보면 싱가포르이든 홍콩도 최근에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저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레귤레이션으로부터 어떤 공통의 요구사항들을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를 미리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든 EU든 싱가포르 등등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 요구사항 보면은 사실 뭐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석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분석을 해봤지만 여기서 파악하고 싶었던 거는 과연 뭐는 어떤 것들을 무조건 지켜야 되나라는 공통의 요구사항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봤을 때는 이슈어들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받고 승인받아야 되고 리저브 그러니까 준비자산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안전한 자산에 이제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과 현금으로 1대1 상환이 무조건 지켜져야 되고 리저브는 분리돼서 보관하고 항상 상시 공시 그리고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보안 레벨도 정말 금융기관의 보안 레벨을 갖춰야 된다가 사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규제적인 것만 보면은 사실 여기서 어떻게 만들지를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만들지도 사실 우리가 레퍼런스를 볼 수 있죠. 뭐 USDT, USDC 그리고 심지어 이제 JPYC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을 저희가 보고 분석해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뭐 ERC20이라는 표준 토큰 표준에 이제 기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규제 기간 규제 요소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어떤 이머전시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어떤 그런 기능들 기술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어떤 컨트롤 안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발행을 할지 그리고 문제 상황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시스템을 어떻게 멈춘다거나 어떻게 이제 그런 걸 회수한다거나 하는 거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분에서는 KYC나 뭐 AML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멈춘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블랙리스트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건 아마 우리 규제가 나와도 이거 요소들은 무조건 담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미리 저희가 이제 카이아 차원 또 그리고 카이아의 저희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제 최근에 배포를 하기 시작한 게 코리아 스테이블 코인 아키텍처 프로포절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키텍처 제안서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서 좀 깁니다. 한 16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제 큰 보고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이아 재단 그리고 람다 이오류 그리고 안랩 그리고 오픈에셋이라는 기술 회사끼리 이제 K스타라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했고 사실 저희가 이걸 했던 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요 문서가 이제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논의 그리고 이제 개발이나 운영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 청사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가 되게 길어요. 뭐 160페이지 되는 그런 문서라서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레귤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이제 구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아키텍처를 만들 때 크게 4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아키텍처가 기술적인 부분만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어떤 토큰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인프라이자 어떤 보면 금융 인프라로서 동작을 해야 되다 보니 규제 요소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누는데 4개 나눌 때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레이어별로의 역할이나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컨트롤, 이제 제어 부분에 있어서의 중점을 둬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맨 밑단에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 해서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체인이나 뭐 RPC, 오라클, 브릿지 같은 그런 정말 인프라 레벨의 레이어에서 어떤 체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써서 실제적인 토큰의 컨트랙을 배포하고 이제 그걸 사용할지에 대한 인프라 부분이고 그 윗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토큰과 스마트 컨트랙 레이어에서 여기서는 토큰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는 이런 권한 체계를 실질적인 토큰 컨트랙에 넣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은 결국은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이제 구분할지에 대한 거에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특정 그 하나의 주체에 권한이 가는 걸 막고 그래서 멀티시그나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두 레이어가 좀 더 기술적이라고 하면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좀 정책과 이제 규제에 좀 더 많은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슈언스, 리뎀션, 그다음에 리컨설레이션 레이어 해가지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발행과 상환에 대한 그러니까 민트와 번 아니면 뭐 이슈랑 리뎀션에 대한 거에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는 거는 원화가 입금돼서부터 실제 토큰이 발행되는 건데 토큰을 발행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겠지만 그 윗단에서 어떻게 누가 결정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발행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제 리저브가 1대1로 이제 매칭이 잘 되고 그게 잘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그 증명할 거냐 베리파이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담당이 됩니다. 맨 윗단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앤 데이터 레이어인데 여기는 이제 KYC나 아니면 이제 트랜잭션에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들 해서 기본적으로 불법 자금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제 항상 모든 이제 뭐 규제 기관이나 뭐 지금 뭐 하느니든 이런 금융기관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건데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어떻게 탐지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준비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 상황 아니면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건지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에 대한 게 이제 맨 윗 레이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어 4개 레이어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앞서서 이제 보면은 저희 6가지 퀘스천이 있고 요 6가지 퀘스천에 대한 답 또는 거기를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어드레스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 뭔가 체인을 고르는 건데 체인이 뭐 L1도 있고 L2도 있고 뭐 퍼블릭 체인, 퍼미션드, 프라이빗 체인 뭐 당장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니즈에 따라서 네 우리가 뭐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더 요구한다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나 이런 걸 더 한다고 하면은 레이어 1이나 더 레이어 1이 좋을 거고 정말 체인을 모든 컨트롤하겠다 하면 레이어 2가 좋을 거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의 옵션들을 저희가 많이 정리해 봤고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역할 기반이자 하나의 주체가 모든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권한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멀티시그 체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행과 정산, 세틀먼트 저기 측면에서는 여기도 KYC나 뭐 디파짓에 대한 그런 체크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리저브 준비 자산이 항상 1대1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 것도 저희가 이제 잘 프레임워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윗단에 있었던 컴플라이언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불법 자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책임 소재 기본적으로 책임은 발행사가 지지만 뭐 발행 말고도 유통 채널도 있고 뭐 커스터디 업체도 있고 다양히 있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에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제 아키텍처 잡고 이렇게 구현을 해서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쓸 거냐? 사실 스테이블 코인들 많이 쓰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는 특히 많이 쓰는데 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국내 어떤 결제나 정산에 이제 쓰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플랫폼 사실 한국은 플랫폼이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뭐 카카오톡, 카카오토스, 뭐 네이버 등등 그리고 뭐 이커머스도 있고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도 있는데 이런 커머스나 컨텐츠 플랫폼 등에서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뭐 어떤 운영이나 그런 정산 부분에 이제 복잡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로스 보더에서 당연히 원스코어를 국내에만 쓴다고 하면은 뭐 도입을 왜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유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크로스 보더 측면에서 뭐 송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B2B 세틀먼트 쪽에서 쓰게 되면은 더 이제 비용이나 이제 비용을 감소하고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해요. 아직 원화나 스테이블코인이 없다 보니 이런 유즈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건 좀 성급함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다른 스테이블코인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또는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카이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이런 아키텍처나 아니면 이런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경험에서 나왔는데 간략하게 조금만 저희가 뭐에 중점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아는 뭐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뭐 엔화든 싱가포르 달러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등 다양한 이제 그런 국가들의 통화들을 체인에서 쓸 수 있게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뭐 결제든 송금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프라가 스테이블 코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는 건데, 요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이제 바꾸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온램프, 오프램프, FX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거, 뭐 일드에 대한 거,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다른 나라에 쓰든 자국에서 쓰든 뭐 온라인에 쓰든 모든 걸 가능하게 심리스하게 가능하게 하는 거가 저희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고 지금 레이쇼라는 공식 프로젝트 네임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조만간 프로덕트도 조만간 런칭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런 레이어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반면 이제 저희의 이제 카이아 체인의 장점은 결국은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유통 채널 유저의 접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채널이 지금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인과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슈퍼앱을 유니파이라는 슈퍼앱을 런칭을 했고요. 그 유니파이는 뭐 예치, 결제, 송금 등등 다양하게 있고 현재는 이제 USDT 그리고 이제 최근에 IDRP 인도네시아 루피아 스테이블코인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향후 이제 다양한 뭐 엔화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양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POC를 뭐 국내 금융기관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케스트라 레이어도 활용하고 체인도 활용하고 이제 다양한 인프라 활용하는데 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0만 원 보낸다고 하면 비용 측면에서는 87% 정도 줄일 수 있었고 시간은 이제 3분 이내에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이제 기존의 금융 그런 그리고 특히 크로스보더 측면에서의 다양한 금융 활동들을 최적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도 보였고 금융기관도 이제 만족해하는 결과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 내에서 드디어 이제는 좀 변화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누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에만 이제 저희가 논의가 집중되면 결국은 누가 할지 정하더라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기존의 노인이 당연히 중요하고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거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지 특히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것들도 함께 논의해서 그게 저희가 좀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면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작은 늦었지만 이 산업을 리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이제 카이아는 뭐 국내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많이 활동하고 아시아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로서도 충분히 저희가 준비돼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 레이어부터 그 유저 채널까지 그런 다양한 엔드투엔드 스택을 갖추면서도 국내에서도 실험도 많이 하고 또 기술적인 요소에서도 산업에 이제 컨트리뷰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아키텍처 제안서에 대한 거는 QR 코드 스캔하시면 받을 수 있고 저희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